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의 방정식 개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핵심 줄 문제.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할게요. 우리 원의 방정식 원 정의부터 보도록 합시다.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동그라미라고 하면 줄여버릴 거야.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네? 원의 정의. 동그랗게 그림. 평면. 평면? 구의 평면. 뭐 원이야? 평면. 구의 평면. 뭐? 구의 평면. 구의 평면? 구의 평면은 뭐야? 아, 구를 바라봤을 때 뭐야? 구를 반으로 자른 거. 구를 그럼 반구잖아. 반원. 아니 반. 반구. 그 야. 한 점을 중심으로 똑같은 모시기로 그림. 비슷했어. 이렇게. 상당히 비슷했어. 그치. 너희 컴퍼스를 그려봤잖아. 그러니까 원의 정의는 일단 한 정점으로부터 고정되어 있는 정점으로부터 오케이. 네. 어. 길이가 같은 점들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점들의 모임, 어떻게 보면 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걔네들을 다 선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점을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점의 자취는 우리가 X, Y라고 둔다라고 했었죠? 이런 점들의 모임이 되는데 그럼 이런 X, Y를 모아주면 우리가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거리가 R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뭐가 된다? 그 거리의 제곱되는 거니까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그래서 이때 이 A, B 고정되어 있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중심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R을 뭐라고 하죠? 이른 거리가 같은, 즉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같은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반지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 형태 완전제곱, 완전제곱 더해진 거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이거를 쭉 전개해서 풀어 쓴 게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꼴로 나타낸 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형 나오면은 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중심 좌표는 어떻게? 이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과 y값이 중심 좌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제곱근이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념 01번 보게 되면은 원의 방정식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지금 나타냈던 것처럼 어떻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해주는 거고 중심이 0,0이면 어떻게 되겠어? A와 B가 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요. 이런 식으로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 보입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준형을 바꾸게 되면 중심 좌표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이 될 조건은 뭐가 되겠어? 원이 될 조건. 원이 될 조건은 뭐야? 원이 될 조건은 어떻게 되죠? 원이 돼야 하는데 이게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 반지름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반지름 제곱, R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반지름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우리가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아래 1, 2, 3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3번까지 정답 한번 맞춰볼게요. 1번에 몇 번 나옵니까? 1번에 3번? 2번에는 1번
그 다음 3번에는 26. 26. 아, 잘 나오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보면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볼게요. 좌표 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중심이 일단은 A, B가 되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X축에 접하면은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X축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지름이 뭐가 된다? 중심의 y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쉬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b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었다 라고 하면은 얘의 특징은 y축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접할 수 있고 왼쪽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 특징은 뭐가 된다?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a 제곱이다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이거는 진화는 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는 x축, y축 동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 4사분면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 x좌표, y좌표의 값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 이거 알아주세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의 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1사분면에 있었다라고 하면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r, r이 되는 거고, 2사분면에 있었다라고 하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사분면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이었다라고 하면 r, 마이너스 r이 돼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4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꼭 알아주세요.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볼게요. 평면 위에 두 점 A와 B에 대해서 PA 대 PB가 M 대 N이다 라고 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P가 그리는 도형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알겠죠? 일정한 비율로 그리는 도형은 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게 아폴로니우스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6번까지 한번 또 풀어봅시다. 4번부터 6번까지. 자,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문제를 다 못 풀었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0에서 x축에 접하고 x축에 접한데 x축에 접하는 원 x 그 중심의 x좌표가 얼마였다라는 거야? 2였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m 더하기 n 루트 5라고 했을 때
정수 n과 n에 대해서 절대값 m 더하기 절대값 n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림 볼게요. 답은 보면 또 x축이 이렇게 있었고 그 직선 x 더하기 x 빼기 2y 플러스 2는 0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두 직선에 어떻게 보면 x축에도 접하고 이 직선에도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m 더하기 n 루트 5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가 얼마였다? 여기에 x 좌표가 2였다 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혹시 이 직선의 x 절편 나옵니까? 얼마 나와? x 절편이 1이야? y가 0일 때인데? 마이너스 2 아니야? 예. x 절편 아, X. 아, Y 줄. 그럼 이 거리가 얼마인가? 4요. 4죠. 그쵸? 뭐가 있었냐면 중학교 3학년 원에서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뭐가 된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지름은 지금 모르니까 R이라고 할게요. R. 여기 중심좌표가 그러면 2, R이 되겠죠. 2, R. 그럼 뭘 알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 R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왜? 이거 합동이잖아. 수치가 생각해 합동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랑 2, R 사이의 거리가 R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봅시다.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근의 절대값 좌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2-2r 플러스 2가 반지름 R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4-2r의 값이 R 루트 5가 된다라는 건데 절대값도 있고 근호도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 줍시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16r 플러스 4r 제곱이 5r 제곱 되겠네요. 그럼 다 넘겨주면 r 제곱 마이너스가 16r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때 인수분해는 안 되죠? 그럼 뭘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구해봅시다. 와. 쌤, 네. 그 짝수 공식이요. 짝송식? 그래 짝송식 왜? 그 기억이 안 나. 짝송식. 여기 써있긴 한데 안 보여요.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 계수의 절반이니까 근데 루트 5가 플러스 마이너스 네.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16 루트 5가 안 나와. 루트 80이면은 4루트 5 아니야? 80. 아, 더하는구나. 4루트 5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쌤, 마이너스 8 풀마 4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런데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R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루트 5가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야? 절대값 합은 12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네. 이게 뭐야? 자, 봐봐. 5번 봐봐.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즐거워할 필요 없어. 너희만 더 늦게 가는 거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1,2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혹시 몇 사분면 위점이죠? 3? 아예 뭐라. 2사분면이죠. 그러면 제2사분면을 지나는 원이 된다는 건데 제2사분면에 있으면서 중심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중심 좌표를 어떻게 두면 될까?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r 콤마 r로 만들면 되겠죠. 반지는 당연히 r이 되는 거고. 그러면 x 더하기 r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 제곱인데 얘가 어딜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r에 관한 2차 감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r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여기는 2 마이너스 r이니까 r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4r 플러스 4가 r 제곱이다. r 제곱 약분시키면 r 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가 0이니까 5,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r 값이 1 또는 5가 나온다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근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r 값은 뭐가 된다? 5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5 집어넣어서 이거 전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개해줘서 일반형으로 나타내서 x, y 그리고 상수항의 그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아폴로니우스 원을 이용하라는 거네요. 얘는 두 점을 우리가 즉 OB 대 AB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3대 2인 점을 B라고 했을 때 O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번 보면 OA가 지금 0,0이랑 5,0인데 OB 대 AB가 3대 2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봐봐. 원점이 있었고 0,0 그리고 B라는 점이 A라는 점이 5,0이었죠. 근데 OB 대 AB가 3대 2였어. OB 길이를 3이라고 보면 AB 길이가 2가 된다라는 건데 B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서 AB 길이가 2가 된다라는 거는 즉 얘가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3이라고 보면 AB 길이가 2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O랑 A는 고정되어 있고 B가 뭔가 바뀌는 것 같아. 그 B의 자취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방법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아폴로니우스 원의 그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을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B라는 점은 결국에 여기 OA를 1로 보고 뭐 길이로는 지금 이쪽 더 길어 보이지만 결국 뭐가 된다? 2대 3 외분점 점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되겠어? B가 이 OA 성분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뭐가 된다? 여기서 여기 이쯤 B가 3대 2. 여기 B가 여기 있으면 되나요? AB 길이가 2라고 하면 여기가 OB 길이가 3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겠어? 3대 2 내분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3대2 내분점과 2대3 외분점을 지름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B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몇 대면 3대2의 비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3대2의 비율.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3대2 내분점과 2대3 외분점을 찾아서 그게 지름 양끝점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구해볼까요? 자, 3대2 내분점 하면 얼마 나와? 이때는 5분의 x좌표 3 곱하기 5니까 15 더하기 2 곱하기 0이니까 생략 콤마 y좌표는 둘 다 0이었으니까 3,0이 될 거고 그리고 2대3 외분점이라고 하면 2 빼기 3이니까 얼마? 미안해요. 3대2 외분점이죠? 5부터 가야 되는 거니까 3대2 외분점 그러면 3 빼기 2니까 1분의
똑같이 3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5니까 15 빼기 2 곱하기 0. 뭐가 이상한데? 내부적인 뭔가 여기서 3이죠? 맞네. 자, 그래서 2 곱하기 0 하면 0. 그래서 y좌표도 0. 즉 얘는 얼마? 15,0이 되고 얘는 3,0이 되네요. 3,0과 15,0을 지름 양 끝점으로 하니까 중심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9,0이 중심이 되겠네요. 반지름은 6이 되겠죠? r 값은 6. 근데 그 넓이의 최대값이었으니까 OAB 넓이 최대값이래요. 보세요. OA는 고정되어 있죠? 밑변 길이는 고정되어 있어.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높이가 뭐가 돼? 반지름. 여기 정점이면 되잖아. B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 그러면 반지름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 아까 6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5가 되고 높이가 6이 되는 거니까 얼마였다? 15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허리 똑바로 세우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봅시다. 이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가 있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었죠? C는 0, A 프라임 X 더하기 프라임 Y 더하기 C는 C 프라임은 0이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느 한쪽에다가 실수를 곱해서 더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건데 K를 곱해준 이 직선은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자, 그림 볼게요. 뭐 이렇게 생겼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쓸게요. 일반형으로.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또 원이 있겠죠. 이런 원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라지 프라임 x 라지 b 프라임 y 라지 c 프라임은 0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 자, 원은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직선은 x와 y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하면 두 원의 방정식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원의 방정식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두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x제곱, y제곱 필요 없으니까 빼줘야죠. 알겠습니까? 빼서 만든다라는 거.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뭐 한 원을 제외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뭐를 뭐 얘를 제외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같은 방법으로 실수를 해주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라지 ax 라지 by 라지 c 에다가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원을 제외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냥 단 조심해야 되는 거 k가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직선이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우리가 어떤 실수 K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래 7번부터 9번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7번에 몇 번? 8번에는 몇 번? 3번. 3번. 7번에 1번. 7번에는 1번. 1번 되겠죠? 주 원의 교점과 점 5,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 풀어서 일반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한쪽에다가 어떤 실수 K를 곱해주고 나서 뭘 해준다? 그 교점 5,0을 지난다라고 해서 K값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원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8번은 됐고 9번 볼게요. 9번 보면 오른쪽 그림에 세 원에 대하여 원 5와 5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두 원 5와 5,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L2라고 하겠대. 그때 L1과 L2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9분의 A 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문제에서도 자연수라고 알려줬죠. 찬스 안 나왔어. 그럼 어디서 본 거야? 틀렸겠지. 근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원의 해결은 우리가 항상 중심에서 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두 원이 서로 어떻게 만나는데 그 자세히 보면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만들 때 어떻게 한다? 뺀다 라고 했었죠. L1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자, 9번 볼게요. L1은 어떻게 5와 5원을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5원에서 5를 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6y 그리고 플러스 20은 0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L2는 이게 L1이니까 L2는 5,2에서 5를 뺄게요. 그러면 아니면 마이너스가 거슬리면은 5에서 5,2를 빼도 상관없어요. 5에서 5,2 뺄까요? 그러면 6x 더하기 4y 그리고 마이너스 20은 0 되겠죠. 됐습니까? 이후 약분시키자 편하게.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은 0. 얘는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은 0 되겠네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좌표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5,0이고 얘는 얼마? 3분의 30,0이 되겠네요. A가 25예요. 그럼 나오죠? 그리고 두 개 연립하면은 교점 좌표 나오는 거니까 교점의 y좌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x 소거해야 되잖아. 위에 거 우리 3 곱해주자. 그러면 6x 마이너스 9y 플러스 30은 0. 아래에는 2를 곱해주면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은 0. 위에서 아래씩 빼주면 마이너스 13 y 플러스 50은 0이 돼서 y 값이 13분의 5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마이너스 5부터 3분의 10까지니까 3분의 25인가요? 그리고 높이가 13분의 50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게 얼마가 됐대? 39분의 a 제곱이에요. 약분시키자. 바로 보이네. 그쵸? a가 25가 된다 라는 거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우리 원이랑 직선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해. 이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만 계산하면 돼요. 즉,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뭐 반지름만 비교하면 돼요. 반지름.
보세요. 그럼 원이 있었어. 원이 있었는데 항상 원의 중심을 알려줄 거죠. 알려주는데 이때 원의 중심이랑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보다 짧죠? 그럼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판별식은 너무 길고 또 오래 걸리니까 항상 원과 직선 나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몇 개? 2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이고, 이러고 2점처럼 보이잖아.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중심부터 이 접점이 되겠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때는 D와 R이 똑같겠네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 1개가 된다. 그 다음에 D가 윗 R보다 커버리면은 교점이 빵개가 되겠죠. 빵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되고 판별식은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5번째 갈게요. 5번째. 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볼게요. 뭐 공식처럼 나와 있지만 왜 나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방금 원이랑 직선 나오면은 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 비교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교점이 1개면은 접선이 되는 거니까 결국 접선과 중심까지 거리는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이 원과 그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y절편을 우리가 모르니까 y절편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원이랑 직선 나오면은 뭐 하라고?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 비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들어주면 mx-y 플러스 n은 0이랑 중심이 0,0이었으니까 거리를 계산하면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루트 쉬운 거 분의 0, 0 집어넣으면 절대값 n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돼야 돼?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죠. 접선이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뭐야 이거 미안해요. y앞에 개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풀어주면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서 뭐가 된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것도 중심이 0,0을 기준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증명하는 것만 익혀도 갈게요.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원의 중심 이 접선 이 위의 점에서 접선이었는데 이 수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x1 분의 y1인데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음의 역수가 되죠. y1분의 x1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 그래서 기울기 알았고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빼기 x1 그리고 플러스 y1이 되는데 양변에다가 y1을 곱해주게 되면 y1, y는 마이너스 분배해줘서 x1, x 그리고 플러스 x1의 제곱 아까 y1 곱했으니까 y1의 제곱 되겠죠.
자, 따라서 아까 관계식 만들어둔 거 R 제곱이라고 했었으니까 뭐가 된다?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다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니까 증명하는 것도 많이 익혀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증명하는 거 익혀놓도록 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이 원 위에 점 x1, y1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 두 개 쪼개. 그래서 그 좌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x 곱하기 x고 y 곱하기 y니까 쪼개서 그 좌표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6번째 개념 볼게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 자, 접선의 길이니까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두 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삑삑되죠. 자, 원의 접선에, 공통인 접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원 바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원의 이 바깥쪽으로 나란히 접하는 애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외접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접점이 있겠죠? 이거를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공통 접선의 길이. 알겠죠? 이 주황색으로 지금 덧칠하고 있는 이 부분. 원의 해결은 항상 중심에서 난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에서 접점까지. 접선이랑 반지름은 수직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심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중심 거리가 뭐가 되고 빗변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 R이라고 하고 R'이라고 하면, 자,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R'이 크지만 문제는 누가 더 클지 모르기 때문에 반지름의 차가 높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용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애가 있어. 이런 애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 접점 있고 접점. 원의 해결은 중심에서 난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이랑 반지름이랑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똑같이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중심 사이 거리 구하고 이게 빗변이 됩니다. 중심 사이 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공통 접선의 길이였으니까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동시키면은 그림이 조금 삐뚤어졌지만 삐뚤어졌네. 자, 이렇게 직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 작은 원의 반지름에다가 큰 원의 반지름을 더해준 게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심거리에서 우리 뭐 해주는데 중심거리 제곱에서 반지름의 합의 제곱을 빼주면 공통 접선의 길이 제곱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루트 씌우는 거 잊지 마세요. 똑같이 원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두 원의 동시 접하는 접선의 길이까지 했는데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도록 할게요. 옷을 좀 갈아입고 풀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